이번 시간에는 어, 갑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일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업가라든가 이재의 달인, 목표로 돌진하는 늑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왜 갑술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술일주가 일단 이 느낌들을 보면은 뭔가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도 보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 사업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사업가인데 그 세상 물정이 어둡다 그랬으니까 좀 영악한 그런 사업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왜 전체적으로 갑술일주가 이러한 해설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도 이제 다른 우리가 일주를 해석했을 때 다른 방법과 같습니다. 예, 먼저 물상론적으로 한번 보면은 갑목은 큰 나무죠. 갑목은 큰 나무, 큰 나무고 술토는 큰 산이에요. 그래서 큰 산에 있는 고목,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또는 큰 산에 있는 외로운 나무, 큰 나무 이렇게 되니까 갑술일 또 그런 표현이 되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갑술일주는 이 술토는 메마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둥산이 되고 황무지도 되고 황무지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큰 산, 외로운 황무지에 있는 큰 나무 또 외로운 나무 이렇게 되니까 민둥산의 고목, 민둥산의 고목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사막에 있는 고목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갑목은 이그 술은 이제 개니까, 개가 이제 그 갑목, 푸른 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늑대,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상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떠올라지는 갑술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독하기도 하고 또 척박한 환경에서 힘들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간과 지,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어떻게 얼마나 유정하냐 또는 무정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한번 그 일지 십신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이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어떻냐를 봐서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목은 그 양간이고 천간에 있는 첫 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술토, 술토는 이제 메마른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목은 목을 굉장히 추구하죠. 저 토를. 간목은 목이기 때문에 생명체요. 오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 수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이 오행 중에서 목만이 유일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목은 흙이 없으면 살 수, 물론 불이 없어 햇빛이 없어도 안 되고 또 그 물이 없어도 안 되고 금이 없어도 안 되고 나무는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화토 금수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흙이 없으면 안 돼요. 흙이.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중에서도 간목이기 때문에 흙에 대한 집착성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목극토,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를 보면 목극토, 극하죠. 이게 극하는 관계가 되는데, 극하는 거는 우리가 십신으로 편재라든가 또는 정재 이렇게 표현해요. 재성이라는 거죠. 재성. 재성은 돈이죠. 돈이나 재물 이런 거를 말하고 남자한테는 이제 돈, 재물 외에 여자도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일주는
그 일간이 간목인 사람은 토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흙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토니까 결국 돈과 여자에 대해서, 남자라면은 여자 같으면 돈이죠.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흙에 대한 집착, 또는 부동산도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간목이 흙, 메마른 흙인 술토에 황무지에다 뿌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목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대체적으로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고 굉장히 고생스럽고 다소 좀 고달프게 그렇게 하지만은 간목은 목이기 때문에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또 리더로서의 기질도 있고 또 거기다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간목과 술토의 관계니까 결국은 간목과 술토의 관계는 간목은 토에 집착을 하지만 술토가 이걸 잘 허용하지 않죠. 뿌리 내리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제 갑술일주의 부부 관계 이런 걸 말하면은 간목이 일방적으로 술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술토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니까 부부 관계는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일지 십신의 특성을 한번 보면 십신. 일지 십신이 간목이 목국토 하는데 간목도 양간이고 술토도 양이죠. 양지죠. 양지. 양의 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토인데 목국토 하는 관계죠. 이게 목이고 이거는 토니까 목이 토를 극해서 목국토 하는 관계니까 근데 음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편재입니다. 편재. 일지 편재적인 속성을 가지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호통하고 수치 감각도 좋고 뭐 그런 속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주색 잡기도 한편으로 좋아하고 또 밀당 뭐 이런 것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이 술토에는 뿌리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편재이기는 한데 편재성이 강렬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약간의 흠은 있지만 그래도 일지 편재이기 때문에 편재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또 일지 편재니까 결국은 어떤 속성을 갖느냐 하면은 주색 잡기도 좋아하고 순간 판단력도 좋고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갑술일주는 일지가 편재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뭘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리를 판단해서 이게 남는 거에 안 남는 거에 내인데 도움이 돼 안 돼. 경제적으로 돈의 측면에서 이것이 내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라면은 이제 돈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게 되고 여자 같으면은 이제 재성, 편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니까 보통 이제 연하남과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하남과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 편재를,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는, 재물적인 측면에서 남아야 되고, 내인데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안 됐을지라도 그 판단을 하는 순간에는 이게 내한테 남는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행동하는 게 갑술일주거든요. 일지 편재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편재는 그런 성향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 편재를 가진 사람은 다소 과격하기도 해요. 화끈하다는 게 한편으로 과격한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태법으로 이제 보면은 간목이라는 글자는 술토에서 12운성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로 간목의 왕세, 12운성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가 천간 글자의 왕세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천간 글자가 이게 강력한 힘을 갖느냐 또는 약하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간목은 삼합으로 치면은 해, 묘, 미 이렇게 삼합하잖아요. 여기가 생지, 여기가 왕지, 여기가 묘지예요. 묘지. 이렇게 되니까 생지와 왕지와 묘지가 해, 묘, 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삼합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술토는 해, 묘, 미 이 배열 속에서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요 앞에 이게 순행, 양간이니까 순행하니까 여기가 술이 있겠죠. 요 자리에. 그러니까 술, 해묘미 되니까 얘는 뭐냐 하면은, 어, 어, 절퇴양생, 욕대노광, 쇠병사묘 했을 때 생, 요 해수가 생지에 있잖아요. 그 생지 바로 전에 글자가 술토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양지에 있다. 12운성 또는 토태법상으로 양지에 있는 글자다. 그러니까 간목은 술토를 봤을 때 양지에 있다 그래서요. 양지. 양지에 있으니까 양지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 출생하지 못한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막 이제 태아가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밖에, 그러니까 어머니 배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100% 완벽하게 보호되고, 불편함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이 어둡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양지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이 되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남도 배가 부른 줄 알고, 또는 이제 교활하지 않다는 것도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리숙기도 해요. 그래서 잘 속기도 하고, 또 양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게 없어요. 평화를 추구하고 온건한 사람이에요. 갑술일주는 보기에는 과격하게 보이지만 행동이나 이런 거는 양간이고 간목이고 이럴 때 막 서두르고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온건하고 온순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목이 술토에서 양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신살적으로 보면은 갑술일주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갑술일주는 신살로 보면은 술토라는 거는 일단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그러니까 화개살이라는 거는 뭔가의 묘지를, 진술충미는 다 화개살에 들어가니까 묘지라는 거죠. 묘지는 뭐의 묘지냐? 인오술, 화의 묘지죠. 인, 오, 술. 술이라는 여기서 이렇게 삼합한 화와 토의 삼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화토가 묘지에 있다. 그럼 화토는 뭐냐?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식신 또는 상관에다가 플러스 재성이죠. 그러니까 식재가 이제 고지에, 식신과 재성의 고지에 있다는 거예요. 술토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그 재성이 고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재적으로 항상 뭔가 그 죄를 그 잘 다루는 사람 이런 것도 되지만 재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게 돼요. 고지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남자라면은 이제 그 처가 이제 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처가 다소 이제 무력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처가 아프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처와의 인연이 오래되기 힘들다. 뭐 왜냐하면 묘지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 뭐냐면은 죄를 고지에 가졌다는 말은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제 이게 일주니까 일주 외에 월주나 시주나 이런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재성이 고지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재를 다루는 게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탁월해요. 재를 다루는 솜씨. 그런 거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구두쇠 같은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고지를 가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 잘 안 드러내지만 뭔가를 관리하고 감추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탁월한 그런 거기 때문에 남자라면 이게 갑술일주가 남자라면은 여자를 대하는 또는 그 처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솜씨가 좋아서 그러니까 여자보다도 더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가둬놓은 게 묘지에다가 그런 속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온다고 보는데 일단 술토가 화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예술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는 직업적으로 어떤 거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냐, 보통
고지, 그러니까 이 화계살의 속성으로 학문과 예술은 다재다능한데 학계 쪽에서 학문과 예술 쪽으로 나갈 수 있고, 술토의 속성으로 또 종교와도 인연이 있고, 기타 활인업, 그 외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제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까 잘하면 이제 큰 돈 벌 수도 있지만은 까딱하면 이제 누구한테 쏟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속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격이나 직업이나 배우자 관계가 어떠냐 보면은 지장간에 이렇게 신정무 세 개가 있어요. 신은 정관이고, 정화는 상관이고, 무토는 편제니까 기본적으로 무토 편제성은 아까부터 얘기했을 때 나와요. 이게 뭐 강하든 약하든 간에, 편제성은 강렬하게 잘 나오는데, 이 정관과 상관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지에서 상관 경관을 해요. 그러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또 이제 상관이 재를 생하는 화생토도 이제 얘는 이렇게 극해버리고 죽였고 상관이 경관하니까 결국은 정관성 법과 원칙을 지킨다든가 뭐 자존심이라든가 뭐 명예 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이 사람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약하고 상관이 이제 그 결과 상관이 강렬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화생토에서 상관과 편제가 굉장히 강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를 강렬하게 추구한다는 거죠. 이 재성을 목국토에서 재성을 구하는데 재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관과 편제, 정제도 아니고 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이 어둡다는 거죠.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까 결국은 까딱하면 실패하기도 쉽고 재수 없으면 뭐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서에서 이제 갑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저장하고 보관하고 지키는 데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맹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보석을 지키는 아주 사나운 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어, 허대 실속, 그러니까 그 외견에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는 실속은 별로 적더라.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기본적으로 생활력은 강하죠. 왜냐하면 늑대, 사막의 늑대, 뭐 이거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성격, 뭔가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구두쇠 같은 성격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갑술일주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던 어, 그 갑술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업가라든가 이재의 달인, 목표로 돌진한 늑대 이런 표현을 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갈 겁니다. 일단 양지에 간목이 술토 양지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간목이 술토 양지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세상 물정이 어두운데 그러나 목극토하는 편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가죠. 그 다음에 이재의 달인이라고 했는 것은 이 술토가 재성의 묘지예요. 재성의 묘지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재를 잘 관리해요. 그러니까 뭔가의 묘지를 가지면 그 묘지에 관련된 것들을 잘 다루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갑술일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